국강입니다. 4월 학평 두 번째 비문학 지문, 경제 지문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문단이에요. 자,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답니다. 공공재 개념 살짝 얘기했고요. 다 같이 누린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한다.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답니다. 적정량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하면서 다음 문단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래서 공공재의 적정량 어떻게 정해질까?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정도 개념 됐죠?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해요. 두 번째 문단.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난다. 뭐에 따라서? 가격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일단은 재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재화는 이제 그냥 굿이라고, 굿.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는 안 사겠지. 수요량이 줄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늘어나 많이 팔려고 하겠지. 자,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이야기잖아. 재화가 어떤 식으로 적정 공급량이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다? 만나는 지점. 뭐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그게 다가 아니네.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수요는 한 명 A라는 사람의 필요로 하는 양, B라는 사람의 필요로 하는 양,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산출된단 말이야. 각 개인의 수요가 합쳐져서 산출되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 개인의 수요를 합쳐서 최종적인 수요 곡선이 나온대. 그러면서 밑에가 이제 두 명의 소비자일 때 수요 곡선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지겠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래서 재화 and 어디서 적정 공급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서 산출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준단 말이지. 여기서 여기 문단 구분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죠? 두 가지 정보를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서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받는답니다. 공공재의 특징이네. 공공재의 특성이야.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죠? 요거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또 있네. 뭐가 하나 더 있나 봐. 나눠. 자,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의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겠지. 그 공공재를 다 똑같은 뭐 벤치를 딱 만들면은 그 벤치를 만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개인마다 뭐가? 지불 용이액이 다르다. 이렇겠지. 가져가야겠네. 갑자기 나온 단어가 생겼어. 개인마다 지불 용이액은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곧 개인의 수요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지불 용의액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재화에 대해서 돈을 낼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이야기한답니다. 이거 나와 있어요, 밑에. 지불 용의액은 다르다. 개인의 수요다. 그것이 바로. 자, 여기까지 괜찮지. 사람마다 원하는 양이 다르다는, 원하는 양이라기보다는 그 재화에 대한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다.
그게 바로 지불 용이액이 다른 것이다. 됐죠? 됐지? 따라서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소비자의 지불 용이액 P1과 P2를 합친 P가 해당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특정 공급량 Q에서 바로 두 소비자의 지불 용이액 P1과 P2를 합친 P가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그래프를 토대로 자세하게 여기 밑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덧붙여서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나 봐. 즉, 보이지? 개인의 수요 곡선인 D1과 D2를 수직으로 합친 것이 바로 공공재의 수요 곡선 D.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의 수요 곡선 D1과 D2를 수직으로 합쳤다. 이것이 D다. 그리고 S랑 만나는 지점이 적정 공급량이다. 이렇게 갔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단에서는 말이야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개인의 수요를 합쳐서 산출된다.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쳐서 한다. 이 얘기했지.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이 합치는 개념 있잖아. 수요 곡선, 수요 합쳐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적정 공급량. 그거를 그래프를 토대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뭐를 지불 용이액 이런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가야 될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자세하게 했다고 여기서. 그래서 개인의 수요는 다르다. and 그거를 이제 지불 용이액의 차이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쳐서 뭐를 만든다? 최종 그 재화에 대한 공공재의 수요 곡선이 완성된다. 합친다, 다르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거의 다예요, 이야기가. 합친다, 다르다. 됐지? 그 정도. 자, 그 다음 문단 가보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좀 달라지나 봐.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불 용이액이 다른 것을 잘 더해서 또는 다 합쳐가지고 수요 곡선이 나와야 공급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적정 공급량이 결정되는데 개인의 지불 용이액이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이 이거 얘기구만 일단. 맞지? 여기까지 끌어냈어. 지금 이 문단에서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됐다.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건 이만큼. 다시 말해.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결정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공급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됐다. 그랬죠?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크 조세 방식의 어떤 개념 내지는 특징, 속성 이제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이 비용 분담금에다가 이제 소화제 이제 등장합니다. 비용 분담금. 그 다음에 추가 세금 나오지. 다시 비용 분담금이라는 건 공급 비용을 보세요. 공급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이다. 이거는 우리가 죽어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비용 분담금에 대한 개념 아니겠냐? 이건 쥐고 가야지. 소화제인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정보가 한 줄이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눴다고. 뭐를? 비용을.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세금을 합쳐서 개인이 총 지불해야 되는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 다시 말해. 비용 분담금 플러스 추가 세금이라는 거 아니야. 뭐가? 클라크 조세 방식은. 됐지?
이 개념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뭐 이렇다요. 이렇대요. 이거 볼까요? 그러니까 공급하기 전에 지불 용의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 그러니까 이거지. 개인의 선호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불 용이익이나 순이익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됐죠? 일단 하나. 세 개네. 여기 지금 세 개 현재. 그 다음에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된다. 진실하게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 가져가야지 뭐 이거. 정보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챙겨야지.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이거 이유잖아. 이유겠지. 뭐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제 이유고. 선호도가 세금의 크기를 그대로 결정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속이겠지. 그래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이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액수랑 똑같이 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답니다. 예? 이게 지금 여기가 쓱 이렇게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문단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시 정리하면은 이 문단은 여기 앞에서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표시를 할까? 앞에서 공공재에 대한 지불 용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기타 등등 생기는 문제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서는 클라크 조세 방식의 개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클라크 조세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 더 있다.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랬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정보가 크게 보면 이제 클라크 조세 방식 하나 나오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정도가 이 문단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랬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사례를 통해 한번 해보겠다. 자세하게 하는군요. 또다시 사례를 통해서 위에서 했던 클라크 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 달이야, 교량은. 자,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이액. 지불 용이액. 위에서 나왔던 어떤 소화제였잖아. 클라크 조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튀어나왔던 소화제. 지불 용이액이 A는 500, B는 200, C는 100이래. 됐고. 그 다음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이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는 살짝 우리가 사고를 하고 들어갔어야지. 어떻게? 500, 200, 700, 그 다음에 800이잖아. 근데 드는 비용은 600이지. 지불 용의액이 실제 드는 600만 원보다 크단 말이야. 따라서 교량 건설을 하게 되겠다. 됐어?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끊깁니다. 여기 또 뭐가 끊겨? 공급 비용은 나오죠.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분담금 나오네. 이것도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살짝 어디? 클라크 조세 방식을 설명할 때 비용 분담금 플러스 추가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어디? 여기잖아. 보이지? 클라크 조세 방식은 비용 분담금 플러스 추가 세금. 개념. 안 챙길 수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용 분담금이 바로 뭐라는 거야? 각각 200만 원이다. 그렇겠지. 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비용 분담금의 특징.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잖아. 공평하게 한다고 했잖아. 자,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은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누구 한 명의 순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바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래. 뭐 그렇대. 이거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이유고 지금 이렇게 되네.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앞에가 그 다음에 그 뒤에가 결론이 나와. 어떻게?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됐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순이익적인 상대적으로 순이익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경우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낸다. 뭐를? 추가 세금을. 맞지? 요거 추가 세금을 나머지 애들한테 손실을 안겨준 셈이면 추가 세금을 낸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낸다. 여기 나눠놔야지. 가져갔어야지 여기는. 그죠? 여기는 지금 여기 그런 데부터 또 다시 나눠놨어야 돼. 그지? 비용 분담금은 200만 원씩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추가 세금을 내냐 지불하냐 안 하냐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 앞에가 다시 이렇게 이유를 대고 뒷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 그지? 그 다음에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에게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이것도 순이익이 나왔네.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순이익은 위에 나왔던 지불 용의에게서 바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이다. 이 값이 음수면은 순손실이다. 음수면 순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순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일단 잘라놔야 될 것 같아. 잘라놔야지. 위에서 순이익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요거 있지?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거네. 순이익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따라서 이제 정리합니다.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소화제 개념 설명하고 따라서 하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A의 순이익은 300, B의 순이익은 0, 그 다음 C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C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는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결국 A의 순이익인 300이 B와 C의 합친 것보다 크다. A의 순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 뿐이야. 지금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 그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바로 맨 위에서 얘기했던 거, 이 문단의 맨 위에서 얘기했던 거 이 부분인 것 같아.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애들보다 합보다 크면은 얘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B와 C는 각각의 자신의 순이익이 나머지 구성원들의 순이익,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A, C의 합,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A, B의 합. 근데 걔네들 합해봤자 나머지 애들이 더 컸단 말이야. 따라서 B와 C는 뭐라고? 추가 세금이 없다. 그래서 200만 원을 내야지. 이건 내야지. 왜? 공평하게 내는 지불 용이익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흘러갑니다. 뭐라고? 만약 A가 없다면 지불 용이익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아까 A가 이제 얼마? A가 500이었거든. 지불 용이익이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A가 500이고 나머지 애들이 지금 200 그다음에 100이었어. 그러니까 300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비용이 6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교량이 건설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A가 없다면. 됐죠? 그러면은 A가 없었다면 공공재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얘기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 여부가 결정난다는 얘기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중추적 사람이다. 됐지? 맞지? 네.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부터 해가지고 A가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중추적 사람. A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따라서 중추적 사람. 하나 더 얘기했어.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얘기해. 이건 괜찮냐?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한다. 이거 어때? 아까 이제 본문 윗부분에서 나머지 애들 합한 것에 순손실이 있을 텐데 그 순손실만큼 뭐 해야 된다고? 얘가 A가 세금을 내야 돼. 기억나니 이거? 응. 그 얼마 내야 돼 A가 세금? 100만 원이지? 100만 원.
걔네가 B하고 C의 합이 마이너스 100이었잖아. 그러니까 A가 100만 원 내야지 세금을. 아 뭐 나와 여기? 아 나오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또 친절하게 얘기하네. 여기 결국 A는 추가 비용 분담금 200에다가 추가 세금 100 해서 300을 내. 아유 나왔네. 뭐 하는 거니 나 지금.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 아 혀가 아파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발음이 완전 더 그지 같아졌어. 혀가 아파가지고. 자, 그런데 또 이야기 하나 봐.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이익을 만약에 속이는 상황, 그죠? 지불 용이익을 속이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만약 A가 지불 용이익을 낮추면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조금 적게 불러 값을 그러면은 합쳐서가 다 지불 용이익을 합쳤을 때의 금액이 실제 교량을 만드는데 공급 비용보다 적으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봐봐.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돼. 교량이 건설됐으면 A는 아까 뭐라고? 지불 용이익 500에서 지불 용이익 500에서 그 다음에 비용 분담금 200 빼고 그 다음에 세금 100 빼니까 200만 원의 이익을 보거든. 맞아? 200을 보거든. 근데 만약에 그 교량이 건설되지 않으면은 그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겠지. 또한 하나 더.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이익을 높게 표출해도 어차피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돼. 어차피 네가 더 높게 불러도 나머지 애들의 순손실만큼 네가 세금을 내거든. 그러니까 네가 많이 불렀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야.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이에 속일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속일 필요가 없다. 적게 불러도 안 되고 많이 부를 이유도 없다는 얘기야. 적게 불렀다가는 이익을 못 볼 수도 있고 많이 불렀다고 해서 네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야, 이제 쉽진 않을 것 같다. 그치? 지문이. 야, 이건 진짜로 약간의 이해가 좀 많이 필요했던 지문인 것 같네요. 야, 이거를 15분 안에 수월하게 읽기가 모르겠습니다. 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기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리가 무슨 탐구 영역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치를 따져보고, 그러니까 시험이 종료된 다음에, 그러니까 풀 때는 못했다, 시험 시간에는 못했다 쳐도 시험이 종료된 시점에서라도 경제나 과학, 기술 이쪽은 이치를 따지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특히 수특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자,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아시죠? 경제지문 그리고 뭐 작년 6월, 9월 모평 수능 마찬가지로 요즘에 트렌드 아니야. 이게 경제나 과학 지문에서 보기를 주고 보기에 또 많이 정보를 깔아놓고 이 중에서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갖다가 적용하는 문제. 시간 오래 잡아먹으세요. 이 문제 있잖아. 보기 봅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볼까? 아, 사유제래 이번에. 공공재 반대편 사유제. 그럼 어떤 정보를 보기에서 주는지. 이런 문제는 보기에 주는 정보가 깨알 같아. 진짜 중요해. 어쩔 수 없어. 계속 요즘에 이래. 자,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한단 말이지. 사유제는 그렇대. 물건이 내가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사람이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자,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거 볼까? 이거 줘야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한다고 그랬고. 아까 공공재는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요? 그 다음에 특정 가격에서 볼까요?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가격이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로
사는 양이 다르다는 얘기야. 수요량이 다르다는 얘기. 요거 수요량이 다르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이 정보 2개 줬어요. 이미 이거 밑줄이 갔어야 되는 상황이네. 자, 그림처럼 여기 요 그림 가격 P를 기준으로 가격 P를 기준으로 할 때 각 개인의 수요량이 Q1과 Q2를 합친 Q1과 Q2를 합친 바로 Q가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 각 개인의 수요량인 Q1과 Q2를 합친 Q가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정도 그래프는 봐야지. Q1과 Q2를 합친 요만큼과 이게 그치? 요만큼과 요만큼. Q1이니까 요만큼, Q2니까 요만큼. 이 두 개를 합친 Q가 바로 시장 전체 수요가 돼서 요 지점에서 이제 뭐가 된다? 바로 뭐가 결정이 되겠지? 뭐가? 공급량이 결정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즉 개인의 수요 곡선인 DA과 DB를 중심 수평으로 합친 D가 사유제의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즘 이거 보면서 조금 근데 본문과의 매칭이 좀 되었어야지 이제 좋은 거 아니겠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유제니까 공공재 이야기했고 사유제 얘기했는데 차이점이 있었냐는 거죠. 완전히 있지. 뭐라고?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고 공공재는 안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가격에서 이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아까 이 그래프에서는 특정 이거 봐. 특정 어디서 여기 봐. 여기 어디? 여긴가? 자, 특정 공급량. 여기 또 이렇게 얘기했어. 특정 공급량에서 뭐가 달라? 사람들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P1의 가치를 매기고 어떤 사람은 P2의 가치를 먹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의 수요량이 Q1, Q2를 합친 이거 다 합친 Q가 바로 수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평으로 합쳤구먼. 맞지? 아까는 가격에 맞춰서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직으로 합친 게 바로 뭐라고? 수직으로 합친 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수평으로 수요 곡선을 합친 게 바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었던 게 이제 본문과 보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좀 어렵지. 자, 들어가 보자 보면 이거 뭐 시원하게 닭고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 한번 보자. 자, 볼게요. 자, 보기의 수요자들과 달리 A의 D1의 수요자와 D2의 수요자는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 이건 어떠냐?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때? 이거 공공재의 특징이잖아. 공공재의 특징. 또 확인을 해보면 Q라는 공급량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어때요? 이 D1 여기 봐봐. D1에 여기 만나는 점이나 D2에 만나는 지점 여기가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급량은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아니면 이걸로 하든가. 본문에 있지? 동일한 혜택. 그거야. 1번은 맞는 말. 2번 A의 수요자들과 달리 보기의 DA의 수요자와 DB의 수요자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는 공급량을 소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맞겠냐는 거죠. 이게 뭐가 틀렸을까? 뭐가 달라? 아까는 뭐가 같아? 여기서는 이게 공급은 다 똑같다고. 왜? 공공재니까 누구나 다 혜택을 누려. 그런데 이 공공재에 대한 뭐가 달라? 사람들마다 먹이는 가치가 달랐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가격이 달라요. P1, P2 이런 식으로. 그치? 그게 공공재인데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요거 얘는 사람들마다 뭐가 다른 거야? 같은 가격에 대해서 뭐가 달라요? Q가 다르지. 보여요? 얘는 Q1만큼이고 같은 가격에 대해서 얘는 Q2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뭐가 달라? Q가 다르잖아. 각각 P라는 가격에서 뭐가 틀렸어요? 각각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한다. 여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여기가 잘못됐어.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1번 사람은 Q1, 2번 사람은 Q2 이렇게 하겠지. 공급량이 다르다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원하는 양이 다르단 말이야. 사람들마다. 같은 가격에 대해서. 됐냐?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인데 야 이게 쉬웠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 나머지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와 복이 모두 수요 곡선인 D와 공급 곡선인 S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 사실 이 답을 하진 않겠지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어. 이것도. 근데 맞겠지. 그죠? 4번 A와 보기에서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이제 이건 이제 추론이 되겠죠. 만약에 수요 곡선이 추가된다면 A의 D는 위쪽으로 가고 보기의 D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프 상황에서 추론이 되지 않냐? D1, D2 이런 식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수가 더 많으면 D3, D4가 여기 다 나오겠죠. 요 안에 위로 추가된다. 어때? D1, D2, D3, D4, D5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걔네 다 합친 게 이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DA, DB, DC, DD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합쳐서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4번 요 정도 추론은 나쁘지 않죠. 됐죠? 그 다음 5번 A의 D1과 D2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을 야 이거는 그냥 중심 내용 정리한 거야. 이건 할 말 없다. 이래도 고를 게 없었을까 이 문제 과연? 같이 하니까 뭐 할만하지. 그죠?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 많이 합시다 우리. 예? 똑똑해져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이거 경제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도 뭐 있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대로. 예. 나 혼자 이거 뭐 얍실하게 이 지문 갖다가 무슨 경제 공부 따로 해가지고 나 잘 몰라. 그거 아니거든. 그냥 난 있는 것만 가져가려고 한단다. 나도.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학생 입장에서 준비를 해서 수업하는 거 알잖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글을 보고 사고를 하는 거 아니냐.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죠. 자, 기억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야? 기억이. 나는 이런 거를 너무 못 찾아. 자, 교량 공급 사례입니다. 교량 공급 사례. 그러니까 뭐였어 아까 그거. 이 부분이지. 클라크 조세 방식 여기서 이제 교량이 공급되는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생각을 좀 했어야 돼. 그 갖고 들어와야지. 그죠? 교량 공급 사례에서 중심 내용 같은 거 이제 가져간 상태에서 보면은, 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참 이 문제도 얼마나 어이없는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답가기가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왜 그러냐면은, 니네가 그 문단에서, 클라크 조세 방식 그 문단에서 말이야, 좀 봤어야 되는 게 있었어, 뭔가를. 중심 내용이지 내 말은. 지불 용이액 뭐 이런 거 관계 있잖아. 그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봐봐. A가 지금 봐라. A가 지불 용이액을 속였지. 그 속이면은 이게 세금이 줄어들겠니? 아까 본문에서 했던 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지불 용이액을 속인다고 해도 이거 똑같다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는 이게 3점짜리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 3점짜리가 이거 아닌데. 이거 정말 글쎄요. 예, 모르겠어요. A는 속였잖아. 근데 뭘 줄어? 말도 안 돼. 다시 마찬가지로 B가 뭐한데? B가 또 속였잖아. 네, B가 속였잖아. 근데 또 추가 세금이 늘어난다고 돼 있지. 야 이거 미친 소리 아니냐? 3번. 자 다시. 자, C가 뭐하냐? C가 또 속여. 이거 왜 이렇게 많이들 속여? C가 속여? 그럼 속이면은 C가 내 세금이 줄어든대. 야. 근데 그걸 또 떠나서 B하고 C가 세금 내니?
그것도 아니잖아. B도 뭘 내긴 뭘 내. C도 원래 안 내. 뭐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B와 C가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만약에 지불 용의액을 속여서 100만 원으로 표출했어. 보자고. A가 100만 원으로 표출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500이었거든. 지불 용의액을 500을 냈는데 이번에는 100을 표출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본래 얻을 수 있었던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뭐라고? 순이익이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이거 아니야. 이거지. 여기야 여기. 속이면 적게 부르면 애초에 순이익을 교량 건설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예 순이익을 얻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정답. 그 다음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또 B는 또 막 B가 또 속였어. 자, B가 속였어. B가 속이면은 B가 본래 얻을 수 있었던 200만 원의 이 B가 순이익이 있나? 이거 다 틀렸는데 이거. B가 본래 얻을 수 있는 200 이것도 이상하고 얘가 속였다고 기회를 잃어? B는 속여도 기회를 잃어? B가 속여서? B는 왜? 중추적 사람이 아닌데. 그죠? 요 문제. 야,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니네가 진짜로 요 문단을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워 하면서도 내용을 갖다가 중심 문장 위주로 여기까지만 클리어를 했으면 지문을 이 문제 거의 공짜인데. 자, 그다음 문제 23번. 보세요. 자, 보기는 위글과 관련 추가 자료인데 니은을 보기에 적용한 내용이랍니다. 니은이 뭐냐면은 자, 중추적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니은은 중추적 사람. 오케이. 니은은 중추적 사람인데 기억나냐? 니은의 중추적 사람 다시 볼까? 자, 잠깐 볼까? 자, 보세요.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걔가 지불 용의액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게 공급 결정이 오케이가 나느냐 노가 나느냐의 역할을 하는 중추적 사람. 이거지? 그래. 그래서 보고. 자, 그 봤더니 이 문제는 보니까 또 역시 보기네. 자, 보세요. 자, 여기 위에서 보세요. 자,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있어. 두 개의 공공재 XY 중에 바로 하나를 공공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해서 순이익을 산출한다. 그래서 순이익의 합이 큰 게 공급된다. 오케이. 가져갔어야지. 그 다음에 동일한 분담금 지불. 이거는 알잖아. 지불 분담금은 원래 가짜냐. 그죠? 그 다음에 중추적 사람만 세금을 낸다. 이것도 알고 있잖냐. 그지? 걔만 세금 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순이익을 산출했대. 순이익에 따라서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분명 여기서 얘기했어. 그지? 그 다음에 갑은 공공도서관에 30만원, 을은 공공병원에 40만원, 병은 공공도서관에 20만원. 됐지? 끝. 그럼 이거 가지고 들어가자. 바로 들어가자. 순이익으로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고 했지? 문제 지금 컨셉은 그래도 본문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접근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 1번. 갑이 없더라도 공공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됐겠냐? 갑이 없으면은? 갑이 없으면은 공공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돼? 20만 원밖에 안 남아. 갑이 30만 원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요거대로 현재 상황대로면은 뭡니까? 도서관이 50. 그 다음에 병원이 뭐냐? 40이지. 그러니까 도서관이 건립되겠죠. 공급되겠죠. 맞지? 현재 상황은. 근데 갑이 없더라도 공공도서관이 공급되겠냐? 갑이 빠지면 공공도서관이 20으로 줄어. 틀렸지? 바로 간다. 2번. 을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도 미친 소리 아니야? 을이 있든 없든 간에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은 맞거든. 알아? 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지금 어차피 갑하고 병이 합쳐서 50이고 병원보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 을이 없어서
없으면은 공급되지 않고 을이 있으면 공급됐다는 얘기잖아. 그 잘못됐지. 3번. 병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거. 이것도 이상한 미친 소리 아니야? 병은 애초에 도서관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병이 없었다면은 공급되지 않아. 그 병이 있었다면은 공급된다는 얘기잖아. 그 미친 소리네. 애초에 병은 도서관인데 이거 미친 소리. 그지? 그다음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어때요? 갑이 없으면 도서관이 20만 원, 병이 없으면 도서관이 30만 원. 어찌됐든 갑과 병이 둘 다 한 명이라도 없으면 병원이 건립되지 않냐? 도서관이 끝나잖아, 지잖아. 따라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요게 끌어오기가 답을 딱 하기가 왜냐면 둘 다 중추적이라고 하니까 야씨 이거 답으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4번까지 못 봤다면 할 말 없고 4번을 봤는데도 둘 다? 에? 야 이렇게 좀 꺼리낌이 있었으면은 요답 못 가는 거지. 5번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공공재단 비용 분담금이 미친 소리야. 비용 분담금이 달라진다 왜 이래. 그리고 이건 뭐야 미친 소리. 좀 똑똑해집시다. 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수능 날은 진짜 시원시원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빌고 있을게요. 네, 시원시원하게 그냥 오케이 딱딱 1번 안 돼. 2번 no 안 돼. 3번 괜찮네. 4번 요거 별론데. 5번 이거 애매한데. 3번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느낌 원합니다. 요거는 빨리 가죠. 요거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조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자하니 1번 적정 공급량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거 본문에서 확인한 것 같고요. 그다음 2번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거 개인의 선호도를 속이면 안 되거든. 그럼 공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속여봤자 소용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번도 이거 뭐야?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게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지 않냐? 그 다음 4번 비용 분담 또 미친 소리야. 비용 분담이 다르다. 이거 진짜 자꾸 왜 이럴까? 소화제 진짜로 소중하게 소화제들 있잖아. 중심화제는 그 문단의 중심화제는 방향을 잘 잡아주고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글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이 지대하다면 이런 그 중심 화제에 딸려 있는 소화제들은 이 문제 푸는데 답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지금 비용 분담금이 누구나 동일하게 매겨진다는 걸 가지고 도대체 몇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기까지예요.